네, 모빌리티 하이 스토리 100강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물의 모빌리티와 세계사를 맡은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설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건데요. 네, 설탕은 과거에 하얀 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탕은 세계를 바꾸는 이제 주요한 작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설탕의 맛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달겠죠. 이제 그런데 설탕에 들어간 음식으로 이제 무엇이 있을지, 네, 이제 그런 것들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당이 떨어졌어, 또 이제 뭐 스트레스 받아서 달달하게 땡겨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뭐 초콜릿이나 또는 이제 마카롱이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네, 음식들이 특히 이제 간식들이 이제 이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이 있죠. 네, 궁금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의 답을 듣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 이제 우리 인간은 달콤한 맛을 좋아하게 됐을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달달한 맛을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당 떨어졌다. 또 이제 저희가 디저트를 위해서라면 이제 긴 줄을 서서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욕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이제 대부분의 우리에게 이제 달콤한 맛이 굉장히 이제 좋은 즐거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대부분 이제 단맛을 몹시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당 성분이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한 소설에서도 이제 음식이 없어서 이제 배가 고파서 설탕을 먹었다.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올 정도로 뭔가 양분을 보충하는데 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인간이 단맛을 좋아하게 됐는지 이제 그 기원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이제 우리 인류의 선조로 이제 유인원을 들 수 있죠. 근데 유인원은 숲에서 식물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숲에서 이제 식물을 먹는데 이제 그 과일이 익으면 이제 그 단맛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떫은 맛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유인원이 생존을 위해 자신이 이제 식량으로 먹을거리로 이제 이 과실을 먹으려면은 이제 잘 익은 것을 찾아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걸 찾아다니던 유인원에게 여기저기 이제 과실에 많은 열매가 열려 있는데 나무에 많은 열매가 열려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좀 달짝지근한 향이 나는 것 또는 이렇게 살짝 베어 물어봤을 때 달콤한 맛이 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는 얘기고 그 생존과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달콤한 맛은 과거에 이제 생존과 직결이 되었었던 맛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달콤한 맛, 그리고 이제 그 설탕,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설탕과 사탕수수인데요. 네. 설탕은 작물이 아니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사탕수수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탕수수가 이제 그 설탕의 원료인데 처음부터 인간이 사탕수수를 발견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우연히 그 벌꿀에서 단맛의 시럽을 얻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단맛의 존재와 이제 벌꿀이 달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이제 기원전 2005년 2500년 인류가 벌꿀을 먹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제가 그 강좌를 다뤘을 때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이제 이 사탕수수의 고향은 오늘의 라틴 아메리카와 크게 상관없이 이제 열대 뉴기니입니다. 네.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이제 열대 뉴기니에서 이제 사탕수수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 사탕수수가 발견이 된 것은 기원전 8000년 경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에 이제 이 사탕수수가 인간에게 발견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뉴기니에서부터 점차 이제 주변의 인근 다른 나라들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탕수수는 처음 발견된 이후 2000년 뒤에 필리핀과 인도로 전파가 되고요. 이제 인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 중국으로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설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제 인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기원전 400년 경에 인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이제 설탕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설탕의 기능은 아마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설탕의 당시 기능을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우선 이제 신께 바치는 진상품으로 의뢰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좀 귀한 그러니까 제품도 아니었죠. 당시에는 이제 귀한 그런 식품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유, 치즈, 버터, 꿀, 설탕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신께 바치곤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신께 바치면서 이제 그 자신의 번영과 이제 건강을 기원하는데 이제 그 기원을 그 번영과 이제 건강을 기원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단맛을 먹으면서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께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사탕수수 토막을 먹으면서 이렇게 단맛을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 떨어졌어 이제 그러면서 그 힘이 기력이 떨어져서 당을 좀 보충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날에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소 유사한 표현이 다음 영어 표현 중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영어 발음이 굉장히 구리지만 한번 보자면, 네, A spoonful of sugar helps the medicine go down. 이거는 이제 오늘날에도 많이 그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설탕 한 숟가락이면 약을 이렇게 네, 삼키는데 도움이 된다. 네, 저도 이제 한약을 먹을 때 이제 약이 쓰면 이제 사탕이나 설탕을 같이 먹곤 했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건 이제 오늘날뿐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설탕이 치유의 수단이자 일종의 약물처럼 여겨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영어 표현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사탕은 영어로 뭘까요? 네, 이걸 도대체 누가 모르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네, 당연히 캔디지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겠죠. 네. 이 캔디라는 단어는 이제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기원합니다. 설탕 한 조각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제 이 캔디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칸다라는 단어에서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이 단어가 페르시아를 거쳐서 아랍어로 다시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캔디라는 단어로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이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렇게 전파된 경로를 잠깐 보자면, 페르시아를 거쳐서 아랍으로 이렇게 전파가 됐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이 언어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탕수수 자체가 이제 전파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설탕이 이제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도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유입된 것은 당태종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태종이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불교의 그 발상지는 인도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 이제 불법을 배워 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탕의 존재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당법,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드는 법을 배워 오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의 길을 통해 이제 그 교류도 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교류 속에 이제 이 사탕수수와 제당법이 함께 전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림은 설탕의 원산지, 즉 사탕수수의 원산지와 이동 경로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 뉴기니에서 이제 인도로,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그리고 네, 더 후에는 이제 하와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하와이 쪽은 다루지 않을 예정인데, 네, 인도 쪽으로 해서 그리고 페르시아, 아랍,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칸다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에서 이제 아랍을 통해 그 유럽으로 전파됐다, 이 사탕수수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네, 그 아랍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주변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중근동과 인도,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로까지 이제 팽창했었던 시기에, 이제 그때도 역시 이제 그 팽창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연히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과 코란을 전파하면서 이제 자신들도 사탕수수, 즉 설탕을 이제 서쪽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네, 아랍인이 이제 그 동쪽 방향을 통해서도 이렇게 동쪽 방향을 향해서도 팽창되었지만, 이제 지중해 방면, 즉 서쪽으로도 팽창하게 되었죠. 이제 그때 설탕을 유럽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유럽 사람, 특히 이제 그리스 사람의 이제 반응을 보면은, 꿀벌은 없지만 꿀을 생산하는 갈대를 발견했다라면서 굉장히 그 사탕수수의 존재를 알게 된 걸 기뻐하는 이제 그런 네, 발언이 이제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설탕의 여정은 이제 남태평양에서 서쪽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8세기에 대서양 연변까지 도착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이 라틴 아메리카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 스페인과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과 이제 연결해서 이 사탕수수의 경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인 사람들은 카나리아 제도를 정복하고 이제 그곳에 사탕수수 밭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탕수수가 아무 데서나 재배할 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날씨가 뜨거운, 그러니까 열대 기후에서만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원하더라도 유럽 땅에서는 재배를 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 카나리아 제도는 제가 조금 이따 지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북아프리카 서쪽 방향으로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좀 따뜻한 기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사탕수수 밭을 만들게 된 것이죠. 네, 유럽에서 그런 이제 이 설탕은 사탕수수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네,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는 약재, 치료제로 이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재배도 불가능하지만 사탕수수가 그 설탕이 되기 위해서는 재배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즙을 짜내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한 사탕수수를 효율적으로 짜내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재배는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이제 귀하게는 여겨졌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었었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13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설탕은 이제 은과 맞바꿀 정도의 무게였는데 과거에 저희가 네, 다른 작물도 이제 1g이 이제 그러니까 후추 1g이 이제 금 1g에 해당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역시 이제 이 설탕도 은과 맞바꿀 정도로 그리고 은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이제 그런 귀금속이었죠. 네. 그래서 당시 설탕은 이제 우리가 지금 먹는 것처럼 그런 감미료로 소비되기보다는 이제 약재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뭐 귀족이나 왕족 계급들만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제 어떤 병을 위해 이제 치유책으로 이제 여겨졌는가? 네, 설탕은 결핵과 콜레라의 해열제로 여겨졌는데요. 네, 이때만 해도 아직 가게 상품이 아니라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굉장히 좀 생경한 이제 그런 얘기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 상품으로 그리고 이제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설탕의 그 역할이 이제 달리 인식이 되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15세기가 지나서는 이제 보다 이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네. 중산층이 아니라 역시 왕족과 귀족 계급만 이제 가능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설탕을 드려 이제 그 달달한 맛을 내게 하는 이제 그런 음식으로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탕 과자를 만들어서 후식으로 즐기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전식, 본식, 후식을 다 갖추어서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식, 후식, 본식, 후식으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먹는 것은 아랍 사람들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모든 음식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놓고서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이제 원래 유럽 사람들의 상차림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아랍을 통해서 이제 이 사탕수수도 전파가 되었지만 이제 이런 식문화랄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네. 아무튼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요리에 이제 설탕이 조미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설탕의 기능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5세기는 또 이제 어떤 세기인가요? 네, 유럽 사람들, 특히 이제 남부 유럽 사람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 그래서 이제 해외로 이제 진출하면서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특히 이제 기후가 따뜻한 곳으로 가면서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그중에 이제 주축이 되었는데 이제 서아프리카로 항해를 계속해서 가면서 서아프리카 남바다 쪽에 있는 여러 제도들의 그러니까 여러 섬들의 사탕수수를 재배하기로 하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도 역시 카나리아 제도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 사탕수수는 뉴기니에서부터 지금 이제 아랍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었죠. 네. 근데 콜럼버스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고추나 이제 옥수수나 또는 이제 다른 담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이러한 작물들을 대륙간에 이동하는 데 이제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제 기여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사탕수수도 콜럼버스가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두 번째 항해 때, 네, 첫 번째 항해를 통해 여기가 기후가 따뜻하니까 카나리아 제도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것이 더 기후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사탕수수를 배에 싣고 가서 카리브해 산토도밍고, 지금의
네, 도미니카 공화국에 해당하죠. 네, 그곳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최초로 네,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토 도밍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스페인의 식민 개척자들은 이제 그 쿠바나 푸에르토리코나 자메이카 등 그러니까 그 카리브해에 있는 대안티아스 제도에 이제 많은 국가에서 그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그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제 그 이 지역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그 위치를 이제 잠깐 보고 싶은데요. 예, 여기 이제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도 이제 그 콜럼버스가 세비야에서 이렇게 항해를 해 가는 와중에 이 카나리아 제도를 이제 경유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카나리아 제도는 과거에 윤식당에서도 한번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테네리페 섬에서 아마 그 식당 개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후가 어떤지는 네, 그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좀 매체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지도는 안티아스 제도, 이제 카리브 제도의 모습인데요. 네, 이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그리고 쿠바, 자메이카 이곳이 1년 12달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1월 같은 한겨울에도 이제 반팔을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1월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날씨가 워낙에 덥다 보니까 지금 이 21세기에도 벌레를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그 방역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지 될 정도로 이제 날씨가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상 이제 이 곳들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적합했고, 그리고 이제 그 거의 이제 이 국가들의 단일 경작물로 이 사탕수수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그 스페인이 설탕 생산에 이제 주도권을 쥐었지만 이제 점차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제 그 가세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그 유럽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이 설탕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지도인데, 네, 그 페르남부쿠라는 도시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 표시가 설탕의 그 경로, 그러니까 그 이동 경로입니다. 네, 페르남부쿠는 저희가 일전에 그 고추를 다룰 때에도 이제 그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지역이 날씨도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항구도 있어서 이제 교역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자주 거론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설탕의 위상은 그래서 이제 그 어떠한가, 네, 글로벌 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16세기에 이제 사탕수수가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이제 이 대륙들에 다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이제 최초의 글로벌 작물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세계를 움직인 세계 상품 중에 이제 첫 사례가 이 설탕과 사탕수수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탕수수 재배를 하거나 이제 설탕을 생산할 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그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탕수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길이가 길죠. 그래서 짧은 경우에도 이제 2m를 넘는 이제 그런 굉장히 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무나 그러니까 그 힘이 약한 사람은 이제 이 사탕수수 재배에 관여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축을 동원하거나 어떤 그 기계를 동원해서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람이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심고 재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설탕을 압착해서,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압착해서 설탕즙을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산업이기도 한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제 그 당시 이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왜 노동력이 부족했는가, 이제 그 발단이 되는 건 역시 유럽인의 침략으로 인해 원주민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네, 잠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그 질문을 하자면, 네, 아메리카에 원주민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구가 감소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시고, 네, 잠깐 이렇게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네, 정복 초기인 150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이제 아스텍 문명권에는 1600에서 2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네, 17세기 중반 약 150년이 지난 후죠. 네, 15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100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잉카 문명권에서도 이제 정복 초기에는 600에서 800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는데 역시 17세기 중반에는 60만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각각의 문화권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이제 이 원주민의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원주민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감소하게 되었는가? 네.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3번 원인을 많이 요즘 매체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인들이 초래한 전염병,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뭐 인플루엔자나 천연두 홍역에 의해서 아무런 항체나 저항력이 없는 원주민이 이제 병마에 의해 이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한 것도 하나의 큰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스페인 정복자들 또는 이제 그 외에 다른 유럽의 정복자들하고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이 유럽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하고 이제 그 철기로 된 칼과 대포 그리고 갑옷을 입은 채 전투를 벌였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는 당시 철기 문화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여서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약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무기를 동원하게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 전쟁을 많이 이제 벌였기 때문에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로 처음에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왕권 전쟁 때문에 또는 이제 그 아랍의 통치로부터 스페인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700년 동안 싸워 왔었던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 또는 용병이 많이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투에 강한 사람들이 왔는데 원주민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전투를 하더라도 부족 간의 전투를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경험했었던 그런 전쟁의 규모가 굉장히 달랐다는 것에서도 이제 이 원주민 인구가 감소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고, 그리고 역시 결정적으로 원주민들에게 자행했었던 이제 그런 그 정복자들의 학대 그리고 노예 생활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탕수수 농업뿐만 아니라 그 금과 은을 채굴하거나 아니면 이제 꼭 뭔가 채굴을 하지 않더라도 정복 과정이나 식민 통치 과정에서 스페인 정복자들이 원주민들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원주민들의 뭐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탕수수가 이제 그 세계에 미친 영향 중에 하나는 노예 무역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이 급격하게 줄었으니까 그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아프리카, 특히 서부에 있는 아프리카에서부터 노예를 수입해 오게 됩니다. 역시 이제 이 주축이 되었었던 건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 설탕을 주로 유럽으로 수출한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인데, 이제 그 1503년부터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흑인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설탕에 대해서 이제 유럽에서 열풍이 점점 강해질수록 아프리카에서도 끌려오는 노예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로 끌려온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그 비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약 420년간 아프리카에서 라틴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간 노예가 약 94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 라틴 아메리카와 이제 그 아메리카 땅으로 이제 끌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 이제 흑인 인구가 이제 유입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 라틴 아메리카의 그 많은 도시, 이 많은 국가들이 이제 특히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국가들이 이제 그 단일 경작물, 그러니까 이 곳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소비하는 이제 그런 먹을거리 위주가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수출하기 위한 작물,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돈이 되는 작물 위주로 이제 단일 경작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러한 경제 구조가 오랫동안 고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향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편인데요. 특히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도 이제 사탕수수가 이제 가장 큰 산업이고 그 외 다른 산업이 아직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도 역시 뭐 담배 농사도 있지만 이 설탕, 그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 온 그러한 이제 작물입니다.
네, 그래서 카리브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이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탕수수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에 가장 가까운 국가이기도 했고, 그런 만큼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 스페인에서도 쿠바를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 그 식민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독립을 이룬 나라, 즉 스페인이 가장 오랫동안 끼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쿠바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쿠바와 그 카리브 해역의 도서들은 다 구미 시장을 겨냥한 이제 거대한 설탕 생산지로 전락하게 되면서 이것이 20세기 중후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는, 그리고 구미 시장의 그 필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리브 문화권에 이제 이러한 영향을 남기기는 하였는데, 또 이제 흑인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제 이 지역은 진정한 멜팅팟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흑인 인구가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19세기 말에 그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동양으로부터, 중국과 인도로부터 이 카리브 제도로 이제 그 이주 노동을 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이 카리브 지역이 진정한 멜팅팟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인종 간 계속해서 이제 혼혈을 보임으로써 이제 흑색에서 백색에 이르기까지 이제 피부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골격이나 용모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이나 이제 여러 예술 작품들에도 보면은 이제 뭐 흑인 노예로서의 경험, 또는 인종 차별이나 이민온 중국인의 경험 같은 그런 다양한 인종의 경험을 그린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인구의 혼종성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백인처럼 보이는 여인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흑인처럼 보이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복식을 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메스티소로 추정되는 이제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이제 여기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피부색도 다양하고 그 사람들의 외양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악에서의 혼종성, 그러니까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이제 혼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음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곰봉 같은 악기인데, 이런 타악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특히 쿠바나 이제 이 카리브 지역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는 멜로디보다는 이제 박자에 의한, 그러니까 박자를 중요시하는 이제 이러한 음악이 발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종교에서도 혼종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건 이제 그 산테리아라고 하는 종교예요. 이제 어떤 종교냐 하면은 일단 그 성인들이 지금 모습들이 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로 보이죠. 네, 피부색도 이렇게 가무잡잡하고 복식도 아프리카에서 입는 이제 이러한 복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산테리아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아프리카 토속 신앙과 카톨릭을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뒤섞은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테리아라는 용어도 스페인어인 그 산또, 성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산또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원래 신인 아프리카 신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자신들을 탄압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가톨릭 성인을 두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위장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엘레구아라고 이제 굉장히 좀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입니다. 엘레구아는 원래 그 길과 운명의 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카톨릭으로 치면 그 연옥의 불 속에서 참여하는 영혼에 해당된대요. 제가 종교를 잘 몰라서 카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이런 영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창고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번개와 천둥의 신, 사랑과 남성성을 상징하는 아프리카 신이 있는데, 이제 그 산테리아에서는 가톨릭 성녀 바르바라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표방을 한 후 마음속으로 이제 창고신을 떠올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탕수수로 인한 그 흑인 노예의 유입은 결국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특히 카리브해 지역에 이제 이러한 식의 혼종적인 문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설탕의 각기 다른 색깔과 다른 정제 상태에 따라 지금 다른 색깔을 띠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현대인에게는 설탕이 어떤 존재인가, 물론 달달하고 달콤하고 이제 기분을 업시키는 이제 그런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현대인의 적으로, 이제 건강의 적으로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최소 30개국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탄산 음료에 설탕세를 매기기도 하고 있고, 뭐 핀란드, 헝가리에서도 이제 기준치 이상의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네, 비만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먹방을 좀 규제해야겠다, 또는 설탕세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탕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치유책으로 그리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지금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이렇게 여러 변화를 겪은 이제 그런 부침의 작물인 사탕수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